자, 어제 의원총회 이해찬 대표 지금 의석 도둑을 맞게 생겼다. 엄중한 상황이다. 자, 이게 뭐 당장 며칠 사이 일은 아니죠. 4+1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준연동형 비례제가 관철이 되고 당시 이제 한국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얘기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해 왔는데 총선 한 달 조금 더 남긴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입니다. 자, 정당 지지를 가정했을 때 한 뭐 41대 39, 40대 38 이 정도로 좀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실제 총선에서 현재 상황,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10석 정도를 미래통합당에게 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위기감이 반영이 돼서 의원총회까지 열었고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고 알려졌고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제 박용진 의원의 인터뷰 내용들은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서른, 김혜영, 조웅천 의원 등을 중심으로 명분이 없다. 반대 세력도 제법 됩니다. 그렇지만은 비판의 시각은 결국에는 가려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명분을 쌓기 위한 요식행위하는 거 아니냐. 결과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당원, 앞서 말씀드리던 한 80여만 명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투표를 실시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 당내에 뭐 반대 여론이 있긴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찬성하는 의원이 더 많다라고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정해놓고 혹여라도 모르니까 일단 묻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명분을 찾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의원총회도 사실은 반대 의견이 있었고 예. 또 전당원 투표까지 안 하게 되면 그럼 무슨 명분을 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뭐 4+1 그 협의체를 통해서 어쨌든 선거구제 개편을 했는데 예. 선거제도 개편을 했는데 이게 사실 소수 정당을 위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그 원래 취지하고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명분을 쌓으려면 어쨌든 당원들이 이렇게 원하고 지금 상황에서 숫자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나 외곽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 쪽으로 가는 것을 계속 제가 주장을 했었고 그렇게 한다고 아직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명분 쌓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런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예.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과연 중도층이나 아니면 지역구에서 이게 여파가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세밀하게 본 것 같진 않아요. 예. 단순히 그냥 시뮬레이션 한 거는 비례 의석이 얼마나 늘어날 것만 본 건데 지역구에서 그럼 이것 때문에 혹시나 중도층이 빠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들, 이런 고려들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고려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한 번 더 고려할 필요는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선 그 시뮬레이션의 가정을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뭐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은 이렇게 진지한 고민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는데 여하튼 이제 지역구에서 팽팽하다는 가정하에 놓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민주당이 뒤지는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당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꼼수 비판이라는 것을 당위성을 부여하는 과정이 지금 며칠 새 있었고 당원 투표로 거기서 정점을 찍고 명분까지 얻겠다. 뭐 비판의 목소리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정치적 결정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민주당이 처음에 이 비례전용 위성정당 비판했던 본인들의 비판 논리를 180도 뒤집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선거제 개혁 협상을 주도한 이인영 원내대표급의 최소한 이 지도부급의 진심 어린 사과나 또는 불출마 이런 용태 선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고요. 예. 당원 투표로 넘기는 것은 불리한 일 같은 경우 본인들이 명분을 잃는 일 같은 경우 그 책임을 당원들에게 전가해서 지도부가 면피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사실상 국회의원 후보 공천할 때 당원 투표합니까? 전략 후보, 단수 공천할 때는 지도부가 하고 싶은 대로 공천하고 정작 껄끄러운 부분,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전 당원 투표를 이용하는 것이 과연 당원을 위하는 것이냐 아니면 네. 당원을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예. 지금 보시면 비례당 반대하는 의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박용진, 서른, 김혜영, 조웅천 모두 다 쉽지 않은 지역구,
접전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입니다. 뭐 김혜영 의원 같은 경우 경남 영남 지방이고요. 박용진 서울 강북, 서른 의원 같은 경우도 부천에서 비교적 보수세가 강한 원미을 출신입니다. 네. 이런 접전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이 비례정당 논란 때문에 500표나 1000표만 날아가게 되더라도 당선을 장담할 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실리적으로라도 이 비례정당이 만약 민주당이 이기는 접전 지역구에서 악영향을 끼칠 경우 비례의석 몇 석 더 얻는 대신 중요한 수도권이나 영남 지역구 의석을 잃어버리게 되면 네. 오히려 이 황금알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비판의 목소리에서 좀 신중했다가 최근 이제 일주일 사이에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이면에는 양정철 원장이 있는 민주연구원에서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할 시에 비례 의석수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마음이 좀 움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정당 지지가 좀 비슷하게 총선에서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놓고 봤을 때는 정의당이 참여 시에 비례의석 전망입니다. 연합정당이 22석, 그리고 정의당이 불참 시에 17석, 미래한국당이 정의당 참여 시에 18석에서 정의당 참여 시에는 7석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한국당은 19석이 된다는 예상 시뮬레이션인데 민주연구원 자료이기 때문에 직접 자세한 내용을 좀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의당이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현재까지는 이제 뭐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서 당론은 참여하지 않겠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의 이 교섭단체 구성을 막을 수 있다. 결국에는 이후에 이제 미래통합당과의 통합 여부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20석을 넘길 가능성은 줄이고 진보 진영으로 조금이라도 표를 더 갖고 오고 조금 더 생각하면은 민주당으로도 몇 석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정의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국면에서 이 비례정당 논의가 가속화될수록 국민들 보기에는 의석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 논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불어민주당에도 손해인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역구 표의 이탈이나 중도층 표의 이탈이 우려되고 예. 정의당 입장에서도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비례투표에서는 정의당을 밀어줬던 경향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이제 갈리겠죠.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갈등이 도드라지면서 벌써 의원들 사이에서 꽤나 험악한 말도 오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구도에서는 정의당도 분명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단일 대우를 구축하지 못하면서 이것이 미래통합당을 향한 어떤 단일 전선이 아니라 본인들의 의석수를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면 국민들이 실망감을 표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민주연구원의 여러 가지 계산들, 양정철 원장이 또는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했다는 것들이 결국에는 의석수입니다. 전부 다. 그 통계 숫자에서 국민을 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겠다가 눈에 먼저 숫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정치공학적 계산에 국민이 얼마나 많은 예. 감동을 하게 될 것인가 넘어야 될 산이 많아 보이고요. 예. 이왕지사 만들기로 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확실하게 만들어서 잡음이 조금이라도 덜 나오게. 공천까지 빨리 끝내버리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과반은 둘째치고 일당을 놓치게 될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이제 후반기 접어들면서 레임덕에 대한 우려, 조기 레임덕에 대한 우려도 있고 정책의 연대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계산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정의당이 여기에 도움을 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민생당이죠. 현재 이름 민생당인데 여기도 이제 세 개 정당이 뭉쳐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개열은 일단 반대한다고 알려져 있고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선뜻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뭐 박지원 의원 정도만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전부터 이제 만들어라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요. 연합정당이라는 게 민주당 주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몇 명이 과연 들어올 수 있겠으면 정의당까지 참여를 하면 정의당에 참여하면 또 의미가 있을 텐데 정의당이 참여를 안 하겠다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연합정당을 만들어도 더 비판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 말은. 예. 왜냐하면 정의당이 참여 안 하면 결국 민주당 주도로 사실은 이 비례정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과연 연합정당이라는 그 명분이 어느 정도까지 설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점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하고 민주당하고 그러면 누구를
먼저 순번을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부분도 또 논란이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 가지를 고민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또 거기서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결국 민주당 주도로 하는 이런 정당에 정의당이 빠진 상태에서 단순히 그냥 의석수가 늘어난다고 하는 기대 때문에 만들게 되면 비판이나 비난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국정 후반기를 의회에서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해주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진보 진영의 어떤 요구나 이런 부분도 강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원들이나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명분은 어쨌든 뭐 조금 양보하더라도 실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불가피하게 저는 이제 사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는 반드시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자,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서서 이제 두 분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당 간의 갈등이 수면으로 비춰지는 거 아니냐. 송영길 의원이 대놓고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의당의 책임이 크다. 심상정의 부실상정이다. 반성 없이 의석수 늘리기의 혈안이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서 최근에 이제 정의당이 지역구 70여 곳에 대한 공천을 이미 조기에 서두르면서 지역구에서도 선전하고 비례 의석에서도 많은 정당을 갖고 와서 원내 교섭단체에 대한 꿈을 꾸는 거 아니냐. 그렇다 보니까 조금 무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뭐 비난인 것 같은데 정의당은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을 바꾸지는 않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해하는 거다. 계속해서 이 의견을 고수하고 있죠. 함께 판 우물에 침을 뱉는 격이다. 그러니까 4+1 패스트트랙을 같이 협의하에 통과시켜 놓고 왜 이제 와서 우리에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느냐. 막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전 총리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이죠. 여러 이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됐고 했던 얘기 중에 일부분만 이렇게 인용이 되면서 과거 이제 총리 때 인터뷰했던 얘기와 바뀐 거 아니냐, 말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해명을 좀 내놓는 의견들이 좀 언론에 공개가 됐었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지지한 그 의석대로 배분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이 창당이 되면서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연합정당에 우리가 참여하려는 것이지 민주당이 이것을 주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건 명분이라고 봐요. 저는 예. 그렇게 보고.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송영길 의원이 정의당에서 저렇게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4+1이라고 하는 협의체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같이 통과를 시켰잖아요. 예. 그 패스트트랙을 올려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공동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그게 부실상정이 됐든 뭐 어쨌든 그럼 부실상정이 됐으면 민주당에서 그걸 막았어야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주장처럼 정의당에서 그렇게 주장해서 이렇게 부실상정이 됐다고 하면 그 전에 그걸 바로 잡고 올렸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얘기 나누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정의당과 민주당이 함께 출마를 하게 되면 사실은 통합당에서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도 많이 있어요. 지금 예.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정의당과 저렇게 척을 지게 되면 선거연대 문제라든지 차후에 또 논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도 이미 선을 그어버리면 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절대 저는 여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정의당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는 뭐 저렇게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송영길 의원과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있다고 손친다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뭐 이제 외부의 이제 비판의 목소리고 해석입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비례 의석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는 대신에 정의당이 비례 의석에서 상당수를 가져갈 것으로 이제 준연동형 4+1 패스트트랙 통과될 때 그게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가정 이면에는 지역구에서 후보들 간의 어떤 연대라든지 정당 차원의 조율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역구를 좀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도를 정의당에서 좀 도움을 줘야 된다는 이면에 깔린 그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현재 상황에서는 정의당을 명확하게 믿지는 못하겠다. 민주당의 입장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은 예. 이 민주당에서 만약 비례정당 만들지 않고 원래대로 공천을 했다면 예. 연동형 캡이 씌워진 30석에서는 거의 아마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게 아마 정의당이 될 것이고요. 그 대가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민주당과의 적극적인 단일화, 협상을 시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같아서는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정의당이 굳이 지역구에서 민주당에게 단일화를 해줄 이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의당의 거물급들이 출격하는 지역구, 예를 들면 심상정 대표나 예. 이정미 전 대표의 지역구, 윤소아 원내대표의 지역구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포기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이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의 갈등이 이번 총선에서의 최대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저는 전망이 되고요. 지난 총선에서는 사실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 지금 국민의당이 아닌 과거 국민의당 열풍이 새누리당에게 상당 부분 마이너스 효과를 끼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제나 또는 그동안 쌓아온 인지도를 기반으로 70여 곳의 지역구 후보를 낸다는 건 굉장히 많이 내는 것이거든요. 예. 그곳에서 정의당 정당 지지율에 해당하는 뭐 3%에서 4%, 5% 이상의 표만 받아도 접전지에서는 당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영향을 내게 됐을 때 20대 총선에서의 국민의당 효과 이상의 효과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게 악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략적으로라도 비례정당을 만들더라도요. 예. 정의당과의 갈등을 잘 컨트롤하는 데 굉장히 힘을 써야 돼요. 예. 지금 송영길 의원처럼 심상정 대표나 이렇게 책임을 전가해봤자 그 피해는 정의당이 입는 것보다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많이 입는다는 점을 좀 정무적으로 유념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